예, 아무 잘못 없지만 검찰에 나가겠다. 이 대장동 의혹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일을 해야 하니 평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28일에 출석을 하겠다고 어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진 검찰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검찰은 정치 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하느라고 일반 형사사건 처리도 못해서 미제 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저는 국정 그리고 당무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알려지기로는 다음 주 토요일 설 연휴 지난 28일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제까지 상황이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검찰이 제시했던 날짜가 딱 하루가 아니고 28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주말 껴서 이렇기 때문에 검찰은 좀 물어볼 게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출석 일자가 이렇게 조율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출석 날짜와 시간 일방적으로 원래 밝혔으나 수사팀과 협의한 바가 없다. 뭔가 검찰도 좀 이재명 대표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쾌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한번 성남 FC 사건으로 한번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변호인도 참여했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누군지는 이제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검찰팀도 결국 수사팀도 그 변호인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이 날짜를 조정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이재명 대표 혼자 언론에 대고 그냥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율 없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한다. 날짜도 내가 그냥 알아서 간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가서 진술서 한 장 딱 내놓고 결국은 뭐 나는 더 이상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묵비권 행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물론 뭐 아직 대장동 수사를 받을 때 진술 한 장만 낼지 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속마음이 저는 이렇게 다 표출되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출석해서 내가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겠다라는 마음이면 사실 이렇게 안 하고 변호인들하고 충분히 그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뭐 가서 제대로 얘기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 노도현 교수님, 사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대장동 수사가 거의 1년 반 가까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당시 인허가 건재했던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물어볼 게 꽤 많을 거고 그래서 검찰의 생각은 한 번은 안 되고 물리적으로 한 2번 정도는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앞으로 또 그러면 소환 일정 줄다리기 기싸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좀 줬지 않습니까? 검찰도 아마 27, 30일이 만약에 안 된다면 뭐 1월 30, 31일 이틀, 2월 2, 3일 이틀 이렇게 검찰이 제시했다는 거예요. 뭐 2회 조사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뭐 수사도 워낙 복잡하고 예. 그동안 관련된 뭐 서류도 워낙 많고 그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 사인한 그런 서류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서요. 뭐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얘기하고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측의 해명을 들어보고 하려면 아마 뭐 검찰이 무리하게 이틀 제시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렇게 28일 나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뭐랄까 뭐 소소하게 검찰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진 않겠다 이런 의사표시인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성남FC 사건에서 수사받을 때도 들어가자마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녁 6시까지는 나가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했다는 건데 뭐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 날짜도 역제안하면서 토요일 날 제시한 것 휴무일 날 나가겠다는 건 정말 이례적이잖아요. 예. 검찰도 검찰에서 그걸 받기 어려운 그런 걸 일방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뭐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조사나 일정이나 시간 모든 것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겠고 우리 나름대로의 뭔가 이렇게 제시하겠다. 뭐 소소한 항거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종의 기싸움일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조사 시작 전부터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뭔가 일종의 기싸움이 시작된 거라고 봐야겠죠. 28일 나가겠다. 글쎄 2번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라는 이 검찰과 이 대표 간의 얘기. 아무래도 이쯤 되면은 28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10시 30분 출석은 아직 확정하긴 좀 이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나가게 된다면 검찰은 아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문건을 알고도 직접 결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결제 문제 수십 건을 검찰이 제시했더니 당시에 2014년 말에 이 시장과 사업 전반을 상의했고 이 대표가 이걸 다 알고서도 승인했다. 정진상이 말했다는 거를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물론 전원입니다만 검찰은 여러 문건 관련된 물증들을 확보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문건은 그 컨소시엄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초과이익 환수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사업과 관련된 문서가 있는데 예. 최종 인허가권자인 그 이재명 그 시장이 당시 성남시장이 다 서명 내지는 그 도장을 찍은 그 문서들을 이제 확보한 게 있고 두 번째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그 성남 그 업자들이 원하는 그 사업 내용을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그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상의를 해서 그 조건에 맞춰줬다 하는 얘기를 이제 정진상과 김만배가 나눈 거를 이제 전원 형식으로 나왔는데 예. 어제 오늘은 이제 직접 좀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 유동규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대장동 그 사업을 하면서 초기에 그 성남시장 그 이재명 시장이 재선된 직후에 조금 대장동 업자들과 성남시 쪽의 추진 방향이 달랐는데 유동규 씨가 그래서 선거에서 도와줬는데 조금 업자들이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뭐 대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예. 대장동 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이나 이 대표 측에서는 이거 뭐 전원 증거만 갖고 하면은 이게 얘기가 되느냐 했는데 예. 유동규 씨가 직접 본인이 그 이재명 대표 시장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이재명 시장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미 모든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얘기한 부분을 진술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봐서 4가지가 됩니다. 배임 문제. 그러니까 이 원래 예. 성남시는 1,800억만 챙기고 나머지 업자들에게 한 7천억 원이 넘게 챙긴 그다음에 이해충돌, 뇌물방지, 정치자금법이 있는데 이번 소환에서는 아마 그 배임하고 이해충돌이 집중될 것 같은데 알았냐 몰랐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알았다는 증거들은 이제 검찰이 조금씩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이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일선 부대를 찾아서 장병들 격리하고 하는 장면인데 이재명 대표는 뭐 국회 국방위 소속이기도 하잖아요. 이 영상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진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 씨와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과거에 주장을 했었는데요. 검찰이 캐묻자 이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 김용 경기도 대변인을 거쳐서 지금 후보 캠프 총괄 부보무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권한 대행을 거쳐서 즉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거쳐서 이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분이죠. 김만배 머니투데이 부국장 도원결의를 하고 끝까지 비밀을 지키자고 결의를 합니다.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날 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너무 웃깁니다. 예.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심을 떠났어요. 여기 화면에 잘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김만배 씨와 뭐 연락한 적 있냐 따로 그런 적 없다고 했더니 검찰이 통화 기록을 들이미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했을 뿐이다. 거짓 진술했던 거 아니냐. 연락 안 했다는 진술은 과장된 것 같다라고 약간 이제 발을 뺐는데 물론 뭐 김만배 씨와 정진상 전 실장의 뭐 알고 통화했던 내용이 본질은 아니더라도
그만큼 정진상 실장의 저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요. 네, 김성태 전 회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김만배가 뭐 아니 그러니까 정진상이 김만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알았다고 해서 유죄가 아니고 몰랐다고 해서 무죄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닌데 이제 이 부분에 검찰이 집중하고 있는 거고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얼마나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느냐인데 지금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저게 지금 사실상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한다라면은 이 진술뿐 아니라 다른 거의 진술에서도 신빙성, 신뢰성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재판부가 감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몰랐다고 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고 지냈고 연락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궁지에 몰리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모든 거를 다 부인하려다가 오히려 지금 발등을 찍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돈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증거를 지금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거짓말이 들통난 거 아니야. 다만 또 의미를 만약에 부여하자면 당시 그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으로서 성남시 공무원과 물론 뭐 당시 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려 했었답니다만 김만배 씨는 대장동의 일당의 맏형이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세상 돌아가는 얘기라고 본인들이 부인하더라도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은 또 이 부분까지 또 김만배 씨와 대장동 업자와 이 정진상 실장, 성남시 공무원의 관계를 좀 또 집중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어제 KBS 9시 뉴스에 출연해서 대략 15분간 생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여러 질문에 비교적 막힘없이 답하던 이 대표인데요. 유일하게 다소 버벅거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공식적인 무혐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됐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화면 그대로고 여기 그래픽 그대로입니다. 정비영 의원님 뭐 검사도 지내셨고 법조인이시니까 이 부분 어떻게 일단 이재명 대표 발언 들으셨어요? 그 의식을 했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민주당 측에서요. 이 성남 FC 사건 가지고 그 의원들도 방송에 나와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뭐 무혐의 다 처리됐는데 처분했는데 그걸 다시 꺼내서 또 수사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방송에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무혐의 처분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그 지점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무혐의 처분된 적이 없다. 성남 FC 사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알고 있잖아요. 원래 알고 있는 거를 다 지적당했으니까 그 일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한동훈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근데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혐의 처분이라는 처분권은 검찰에서만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적이 없어요. 다만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 뭉개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이제 송치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걸 다시 재수사하라고 내려보낸 거였기 때문에 그 무혐의 처분했다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노덜 교수님,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 이재명 대표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 변호사 출신인데 경찰 불송치와 무혐의 처분을 혼동할 수는 없다. 이거는 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 대표가 뭐 무혐의 처분을 강조하는 프레임을 짠 거다 이렇게까지 지적했는데 그게 또 인터뷰 내용에 고스란히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혐의 처분과 불송치 결정 처분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 출신이고요. 또 그 점을 주의 깊게 봤을 텐데 뭐 우리가 그동안 불송치 결정을 둘러싼 논란들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뭐랄까요 주특기랄까 이런 것들은
저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불송치 결정과 무혐의 처분이 같은 걸로 생각될 정도로 예.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뭐 호도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막 의도적으로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제 저 인터뷰에서 저 장면이 꽤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